시작하기 전에 진짜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하나 해도 되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건데 일본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카레를 먹고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와카리마시타. 시작하시죠. 솔직히 안 웃기다고? 장근성입니다. 오늘 그 무슨 이야기를 갖고 또 토크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의상을 보면 알다시피 오늘 The Influencer에 대한 후기를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은 촬영을 작년 12월에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오픈까지 거의 8개월 이상의 편집 기간과 후반 작업을 하면서 함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인플루언서의 방송 이후 저의 삶이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뒤로 가기. 이 출연 배경이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앉는 자리에 한 주 동안 들어왔던 기획안들이나 들어왔던 오퍼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쭉쭉쭉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N 마크가 딱 있는 기획안이 있었어. 그래서 원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더 인플루언서, 뭐 최고의 인플루언서를 가르는 뭐뭐뭐 하여튼 이런 류의 카피라이트가 있어서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장비원님 그거 안 보셔도 된다고. 뭔데? 그 인플루언서가 막 70명 이상이 나와서 그 서바이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그럼 뭐 제가 MC입니까? 아니요, 그 70 몇 명이 들어가는 거래요. 유니크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획안을 좀 정독을 하기 시작했지. 난 당연히 내가 MC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7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과 싸운다?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나는 1세대 인플루언서잖아. 어떤 그런 쓰잘데기 없는 호기심과 나름대로 유니크함의 그 발견을 하면서 유레카를 외치며 이거 해봅시다 라는 생각을 했죠. 일단 촬영 시작부터 난관이 좀 많았어요. 나는 이게 뭐 제작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스케일과 규모가 어마무시했고 촬영장에 그 녹화하는 스튜디오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린 적도 처음이었어. 7, 80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간대에 나눠서 입장을 해야 됐어. 왜냐면 서로 알면 안 됐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에 사람이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에서 한 40분 대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경호팀과 뭐 이런 스태프들과 막 어마무시한 군단들이 차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차 문 막고 지금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사인을 하면서 촬영장에 들어가고 세트에서 세트를 이동하는데도 각자 그 촬영팀이 준비해둔 차를 가지고 그 차를 타고 혼자 한 명씩 이동을 해서 촬영을 했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사전에 이제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내가 나온다고 하면 누구나 다 MC라고 예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런 발칙한 오프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MC처럼 등장을 하자고 제의를 했었고 또 그게 나름대로 재밌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라운드를 진행을 할 때 미션이 진짜 나도 사전에 전혀 어떤 정보도 없었고 그냥 좀 일단 진용진의 역할이 좀 재밌었지. 용진 씨가 굉장히 나를 자극적으로 좀 코너로 밀었었고 또 나는 분명히 그게 일반적인 플레이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용진 씨가 나한테 그 술을 따달라고 이거 어떻게 따는 줄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첫 마디를 걸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 좀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건 그를 통해서 뭔가의 힌트를 좀 얻는 방향이 되기도 했었고 나는 싫어요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자신이 있었어. 사실 좋아요는 진짜 자신 없었는데 싫어요를 받는 거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밉상 짓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뭐 독한 질문 받겠다 했더니 장지수가 마침 또 발칙한 질문을 해줘서 그 덕분에 정말 남은 10초 안에 그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정말 싫어요를 많이 받으면서 역시 나는 뭔가를 할 줄 안다. 그 뭔가가 좋아요를 많이 받는 방법보다 싫어요를 많이 받는 방법은 정말 잘 알고 있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우쭐대며 1라운드를 가볍게 통과를 했습니다.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인플루언서들 대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나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즐겨보는 편인
미션이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육식맨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발견하고 와 대박, 와 나도 이랬었어.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팬입니다. 너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뛰어가서 그 테이블에 앉았었어. 그래서 막 고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 막 인플루언서는 뒷전이고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맛있고 거기 어땠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 이제 2라운드가 라이브 시청자를 좀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제 그걸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판단하는 미션이었잖아. 1차전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2차 방송에서는 겨우겨우 붙었죠.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그 먹방,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별다른 말 없어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가장 1차원적인 게 나는 재밌더라고. 그 매울 텐데 컨셉을 가져와서 매운 거 먹고 그걸 좀 참아내는. 근데 그거를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뭔가 진짜 매운 거를 아예 1도 못 느끼는 사람과 하면 더 재밌겠다. 왜냐면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잖아.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나 그 매울 텐데 짬뽕 먹고 쓰러져서 1시간 동안 못 일어났었거든, 차에서. 이거 영업 비밀이지만 내가 오늘은 얘기한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게스트를 모셔서 찍었는데 나는 그 환희님한테 너무 지금도 고맙고 같이 참여해줘서 1차전을 넘어서 2차전도 겨우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되게 절박했었어. 막 진짜 카운팅이 되고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붙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어떻게 막 발 동동동동 부르면서 긴장하면서 방송을 했었지. 어쨌건 그날도 녹화가 새벽 2시, 3시 그때쯤 끝나서 다들 마지막도 마무리 인터뷰하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거기서 턱걸이라도 살아남았다니. 살아남았던 거를 되게 자축하면서 집 근처에 영동설렁탕에 새벽 4시에 가서 소주를 먹으면서 야호 이겼다 뭐 이런 축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3라운드가 조금 애매했던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도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더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너무 아쉽다고. 근데 나는 아쉽지는 않았어. 이게 왜냐면 팀전이기 때문에 되게 그 페어한 플레이를 하는 게 나한테는 목적이었고, 이기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 의견을 제압하고 막 내가 누르고 이런 게 그게 의미가 있나? 그게 무슨 팀전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나와 같이 했던 그 마이브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대로 이제 가자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피드라는 걸 봤을 때 뭐에 가장 눈이 많이 갈까? 그냥 나의 경험으로서 접근을 한 거지. 내가 가장 잘 내세울 수 있는 것과 나의 밸류를 활용하는 것과 또 자극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폰트를 쓰는 텍스트를 써서 사람들의 시선을 좀 유도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1등이 돼서 1차전은 가볍게 무난하게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2차전에서도 두 번째 게임에서도 나름대로 나의 계획은 있었으나 이제 그녀가 하고 싶은 어떤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꼴찌로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막 약간 민망하거나 막 아쉽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할 만큼 했다. 그냥 나의 현실 그리고 또 팀전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해서 나는 오히려 그게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다 라는 자기 체면을 걸면서 마지막 또 인터뷰를 끝내고 집에 오면서 새벽 4시에 집 근처 영동설렁탕에서 패배의 술잔을 기울이며 집에 가서 잤다. 사실은 더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진짜 큰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단순히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진짜 앞으로 가지게 될 영향력, 예를 들자면 그때 참가했던 모든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들을 합하면 1억 명이 넘어가. 그 1억 명에게 자신의 어떤 사인을, 자신의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대단한 것 같아. 사람들의 그런 집중력을 받는 건.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다음 미션으로 진행될수록 약간 그 본질이 조금 변화된 건 아닐까. 그러니까
개인의 창작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시선을 모아야 되는데 몇 번째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 뭐 현금을 주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류의 좀 자극적인 것들, 본질에서 멀어진 좀 이런 류의 것은 조금 본질과는 달라진 게 아닐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버나 일어나고 있는 유튜브 생태계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리스키한 직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그만한 파급력을 가졌을 때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하면서 우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인플루언서도 주의해야 될 점은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본다는, 그리고 내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자신감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진짜의 내가 아닌 다른 포장된 내가 나올 때가 있거든. 형이 20살 때 다 싸이월드에서 해봤던 거야. 이게 하루에 막 50만 명이 내 미니홈피를 들어오면 사람이 진짜 생각이 돌아요. 아, 네 50만 명이 내 미니홈피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멋있어 보여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류가 나는 거야. 인플루언서들에게, 그리고 나도 인플루언서로서 좀 더 생각을 다잡은 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내지 말고 디스 내지 말고 정의롭게 하자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바라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극적인 것도 그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드라마, 스토리텔링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본질이라고 봐.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인생이 결국 나도 인플루언서고 여러분도 인플루언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인플루언서가 방송되고 나서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면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또 제작에도 많이 힘쓰고 이렇게 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가 긍정적인 스코어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뭐 내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나를 모르던 MZ들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다. 난 정말 이거 고무적이라고 생각해. 진짜 길 가다가 너 나 알아? 라고 하면은 작은 섬이요? 뭐 이런 장서 이러면 아저씨 작은 섬이요? 막 이러던 애들도 수두룩했는데 드디어 나를 보고 인플루언서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되게 이 프로그램을 정말 하길 잘했다. 새로운 세대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나를 좀 더 표현할 수 있었던 아주 유익했던 시간, 그리고 너무 소중했던 추억, 그리고 상금은 못 땄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고 MZ들을 얻었다. 끝.